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은 고아원입니다. 맞아요. 저는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혼자 사춘기를 보내며 남들만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한 결과가 일찍 취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대학을 포기했고, 제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을 다니며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런 제 생활 안에서도 소소한 행복이 있었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음에 만족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그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푼수 같은 얼굴에 훤칠한 키로 학교에서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왜 나한테 연락했지? 하는 의문을 수없이 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연락이 싫지 않았고, 이내 두근거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첫사랑이 있겠죠.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랐던 그때의 저는 무작정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고,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직장인인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게 했고, 핸드폰 요금까지 제가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멍청이가 그걸 그대로 다 해주나 싶지만, 그때의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내가 아직 학생이라서 직장이 없어서 카드가 안 된대. 근데 자기는 직장인이니까 할 수 있잖아. 자기가 너무 부럽다. 당연히 내가 다 갚을 거야. 너한테 돈 내게 하려는 거 아니야. 나 믿지? 나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나 이번에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부모님도 아프시고 너무 힘들어. 나한텐 너밖에 없나 봐. 나 요금 좀 어떻게 안 될까? 당장 이용 정지되면 너랑 연락도 못 해.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남자친구를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부분만 빼면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다정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저도 돈이 점점 부족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원룸 월세도 매달 나가야 했고, 제 핸드폰 요금을 비롯해 기타 매달 나가는 요금들 생각하면 저 혼자만 해도 빠듯해지더라고요. 원룸 보증금을 제외하고 3년간 조금씩 모아온 돈들도 어느 순간 보니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남자친구의 금전적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자 그 자식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 없는 학생이라 미안해. 근데 너 혹시 딴 놈 생긴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어떤 자식이야? 내가 더 잘할게. 응? 내가 너 진짜 사랑해서 그래. 너도 나 사랑하잖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남자친구는 그때는 너무 마음 아팠고, 무엇보다 제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또 반복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가 쓸 돈을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엔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어 무리하게 할부 결제를 반복하다 보니 빚이 되고 또 빚이 되고, 저와의 데이트 비용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개인 사치품까지 제 카드를 돌려 써가며 구매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지했고 멍청이었죠. 대학생 남자애한테 무슨 명품 옷, 명품 시계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멍청한 저를 똑똑하게 이용했던 것이지요. 그때 곁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틀렸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달랐을까요? 취업하면 모두 갚겠다고 자기 인생을 저한테 다 바치겠다는 그 말을 순진하게도 믿었습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정말 제 자신이 바보 천치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저의 남자친구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저는 갚아야 할 빚들을 안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모두 제 명의로, 그리고 제 손으로 써온 돈들이니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놈을 잡을 수도 때려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간 건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 한 번, 물 한 번 밖에서 사 먹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기 위해 아끼고 또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좌절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저에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룸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훌쩍 뛰어버린 월세에 이제는 회사까지 가는 차비마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 아낄 수 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며 무심코 본 달력. 다니던 회사도 계약직이라 다음 주가 마지막 근무였습니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닥치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동안 갚아온 빚이 시간이 아까워서 1년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일을 악물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방을 뺐습니다. 방을 빼고 나니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이 제게 돌아왔어요. 방을 구하지 말고 이 돈을 빚 갚는 데 보탤 수 없을까? 고민하다 내린 결정은 보태자였습니다. 까짓것 이 돈으로 보증금 주고 비싼 월세 내가며 방을 얻어봤자 쥐꼬리만한 방인데 저는 부동산을 돌며 아주 싸고 허름한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그냥 잠만 자는 곳인데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일을 시작하자 다짐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저희 동네에 있는 마트였습니다. 동네 슈퍼라고 하기엔 크고 대형 마트라고 하기엔 작은 그런 규모의 마트였어요. 마트 안에는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간이 식당이 있었습니다. 마트 앞을 지나다가 그 마트의 식당에서 일할 직원을 급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된 거죠. 저는 준비한 이력서도 없이 마트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주로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 근무하고 계셨고 팀장이라는 분이 저와 면접 아닌 면접을 보게 되셨어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식당 일은 해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알바 해본 적 있습니다. 아유, 야무지게 살았네요.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내일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어머, 씩씩해라. 그럼 내일 봐요. 저는 그렇게 마트 내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면접을 보셨던 분은 팀장님이라고 하셨어요. 팀장님은 면접을 보던 날도 첫 출근을 하던 날도 제게 살갑게 대해주시며 하는 일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일찍 나오셨네? 이 친구는 누구야? 응, 오늘부터 주방에서 일할 친구. 알려줄 게 몇 개 있어서 일찍 나왔지. 은주씨, 인사해. 여기 정육.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은주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팀장님 입이 귀에 걸리셨네. 앞으로 우리 잘해봐요. 마트 문을 열고 직원분들이 하나둘 출근하셨고 저는 한 분 한 분 얼굴과 성함을 기억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직원분들 하나같이 모두가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더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첫 출근의 떨림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마트 사람들 다 착하고 마음들이 좋아. 은주 씨도 곧 알게 되겠지만 나도 은주 씨 나이만 할 때 여기 입사해서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데 오래오래 일하고 싶은 곳이에요. 물론 몸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잠깐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 여태 못 봤어. 다 오래 일하지. 다 좋으신 분들 같아요. 저도 오래 일하고 싶어요. 그럼 은주 씨도 적응만 하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많이 도와줄게요. 실수해도 되고 모르는 거 있어도 돼. 나한테 다 물어봐요. 실수 없이 잘하겠습니다. 어쩜 일이 똑부러질까? 사실 제가 하는 일은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단순한 주방 보조 업무였습니다. 그런데도 팀장님은 제가 마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해주셨어요. 팀장님, 오늘 이따 옆동 경로당에서 단체로 식사하러 오신다는데 몇 분이요? 많이는 아니고 6분. 근데 우리 은주 씨는 잘하고 있남? 그럼 아주 야무지고 똑부러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일을 잘해. 그리고 제가 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도와드리려고만 해도 손사래를 치며 달려와 말리셨어요. 팀장님은 식당 일과 마트 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셔서 저희보다 2배로 바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바쁘면서도 저를 신경 써주시는 팀장님께 감사해서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은주씨, 이걸 왜 하고 있어? 내버려둬요. 이거 이따 내가 치울 건데. 제가 하는 김에 하려고요. 됐어. 은주씨는 은주씨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제가 일을 다 끝내서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도우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요. 아유, 어쩜 그래. 안 그래도 돼요. 쉬엄쉬엄 하는 날도 있어야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엄쉬엄 열심히 할게요. 내가 못 살아.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요 앞에서 붕어빵 사왔는데 먼저 들어가서 먹어요. 팀장님은 가끔 직원들 몰래 저만 불러다 휴게실에 앉히고 계란빵이나 붕어빵 같은 달콤한 간식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웃을 일 없는 저에게 그런 시간들은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들은 주로 설거지나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재료 손질, 그리고 주방장님이 음식을 하실 때 그릇이나 도구 세팅을 도와드리는 업무였습니다.
마트 안에 있는 식당이라 손님이 오려나 싶었는데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반복되는 단순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흘러갑니다. 마트 행사를 앞둔 어느 날 모두가 퇴근하고 팀장님, 저, 마트 직원 두 분이 남아 행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피곤해 하시면서도 내일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함께 기도했지요. 다들 너무들 고생하셨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팀장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내일 대박나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저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주임님, 민재씨,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은주씨는 집이 어디야? 지금 버스도 끊겼을 텐데 내가 가는 길에 데려다 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걸어가면 금방입니다. 일단 타. 퇴근길에 갑자기 저를 데려다 주시겠다는 팀장님.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팀장님의 차를 타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가게 되었어요. 팀장님은 제가 사는 동네를 들으시곤 한숨을 쉬셨습니다. 걸어가면 금방이라더니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여자 혼자 걸어가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늘 다니는 길이라서요. 정말 얼마 안 걸리기도 하고. 팀장님이 더 피곤하실 텐데 저까지 데려다 주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도 가는 길인데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 거의 다 왔어요. 저 건물 앞이에요. 가만 봐. 저기? 팀장님은 다소 놀라신 듯 했습니다. 저렴한 월세 찾아 구한 고시텔이라 겉모습이 그다지 좋지 못했거든요. 낡은 외관에 삐뚤어진 고시텔 간판은 팀장님을 놀라게 하기에 전혀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머쓱하게 웃어 보인 뒤 팀장님께 인사를 하고 방으로 올라오면서 무뎌졌던 제 마음이 조금은 쓰라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 처지를 덤덤하게 받아들이자 다짐했건만 남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저를 아껴주시던 분에게 이런 모습을 들킨 것이 왠지 모르게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함부로 울지 않았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얼른 털어내버리자. 얼른 털어내고 다시 웃자. 울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다음날 평소와 같은 점심시간. 점심에는 늘 식당에 들어온 남은 재료들로 대충 끼니를 챙깁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트 행사로 인해 주방장님이 식당에 남는 재료가 없다며 저 먼저 밖에서 사 먹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마트 자체에서 따로 식비를 제공받고 있지만 주방장님이 괜찮으면 나가지 말고 그냥 자기랑 대충 만들어 먹자고 해서 함께 먹던 하루 이틀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안 되는 식비지만 그마저도 아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마트를 나서는데 팀장님을 마주쳤습니다. 은주씨, 밥 시간이야? 네, 팀장님. 오늘은 저 먼저 사 먹고 들어오라셔서 나가는 중이에요. 마침 잘 됐네. 나도 밥 먹으러 나가는데. 팀장님, 아직 식사 못 하셨어요? 그러게,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이제 먹어. 괜찮으면 같이 먹자. 뭐 먹으러 가던 길이야? 저는 요 앞에서 간단하게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팀장님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난 솔직히 메뉴 고르는 것도 귀찮고 해서 매일 다른 반찬 나오는 백반집 가는데, 은주씨 먹기엔 좀 그런가? 맛은 있어. 난 그 집 김치가 그렇게 좋더라. 아니요, 저도 좋아요. 함께 먹자는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팀장님과 함께 백반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삼각김밥보다야 차려진 밥을 먹고 싶기도 했고요. 또 팀장님이라면 이유 없이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밥을 먹으러 나온 저희였기 때문에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백반집은 꽤나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주로 택시 기사님들 같았어요. 저희에게 따로 주문을 받지도 않으시고 당연하다는 듯 2인상이요 하고 주방에 대고 말하는 직원분의 행동이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렇게나 툭툭 올려진 반찬 그릇과 공깃밥으로 밥상이 채워졌어요. 먹어봐. 어때? 괜찮지? 네, 대박. 진짜 맛있어요, 팀장님. 정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삭하고 깔끔한 맛의 김치가 일품이더라고요. 맛있다는 저의 말에 팀장님은 또 접시를 쓱 하고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그 세심함에 제 속은 또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일은 해보니까 어때? 솔직히 몸이 많이 힘든 일이라 얼마 안 가 그만둔다고 할 줄 알았어.
전혀 힘들지 않고요. 그만둘 생각은 더더욱 전혀 없어요. 다들 잘해주시고 솔직히 좋아요. 그래, 좋다고 하니 나도 좋네. 은주 씨, 힘든 거 있음 언제든지 얘기하고 오래오래 보자. 네, 챙겨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팀장님. 고맙긴. 나 마침 은주 씨한테 할 말도 있는데 오늘 같이 밥 먹게 돼서 다행이네. 할 말이요? 어떤... 사실 어제 은주 씨 바래다 주고 많이 걱정되더라. 같은 여자로서 밤에 다니기 너무 위험한 골목이더라고. 아이, 아니에요. 전 안 무서워요. 세상이 흉흉하니 내가 무서워서 그렇지.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내가 이 동네에 작은 원룸이 하나 있거든. 보증금은 안 받을게. 은주 씨, 길게 생각하지 말고 월세 20에 들어와 살면 어때? 네? 아니요.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은주 씨, 내가 벌써 방 청소 다 해두고 은주 씨 들어올 준비를 다 해뒀거든. 부담스러운 마음 모르는 건 아니다만, 그리고 무슨 사정으로 그런 곳에 지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만,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못 이기는 척, 눈 딱 감고 들어와 살아. 우리 원룸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는 그런 곳이야. 좋은 곳은 아니지만 지금 지내는 곳보다 마트랑도 훨씬 가깝고, 여자가 지내기 안전하고 좋은 동네니까 내 말 들어요. 갑작스러운 팀장님의 제안에 너무 놀라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챙겨주시지?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런 깊은 생각까지 하기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보증금 월세 20만 원은 제게 너무 혹하는 말이었어요. 지금 지내고 있는 좁고 허름한 고시텔보다 당연히 지내기 좋을 텐데 월세까지 저렴하니까요. 제 마음속에서 거절하면 어리석은 짓이다. 냉큼 받으면 양심 없는 짓이다. 두 가지 생각이 대립했지만 어쩔 도리가 있나요? 제 코가 석자인데요. 제 스스로 제 자신이 이렇게 호의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평가해 보아야 했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팀장님의 원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팀장님은 오래 기다릴 필요 없다며 그날 저녁 마트 일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함께 가 저희 몇 개 되지 않는 짐을 싸는 것을 기다려주시고 원룸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이사 아닌 이사에 기분이 얼떨떨했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원룸 식탁에 가만히 앉아있으니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악착같이 벌어 얼른 빚을 갚고 팀장님께도 보답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작은 원룸이지만 따뜻한 집의 포근함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달콤한 포근함에 취해 그날 밤은 정말 따뜻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 같던 밤이 지나고 낯선 풍경에 혼자 화들짝 놀랐다가 어제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편안한 화장실에서 뽀송하게 씻고 간단하게 준비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는 저를 또 놀라게 할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이 나는 보자기가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뭐지? 누가 잘못 두고 갔나? 보자기를 만져보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출근을 잠시 미루고 보자기 매듭을 풀어 내용물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보자기 매듭을 풀자 그 속에는 쪽지 하나와 반찬통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노란 바탕의 쪽지에 적힌 글자를 읽으며 저는 또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은주씨, 나 옥팀장. 밥도 못 먹고 출근하는 거지. 나 먹으려고 했는데 많아서 좀 덜었어. 식기 전에 봐야 할 텐데. 꼭꼭 씹어 먹어요. 이따 봐.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속 깊이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다정함에 출근 시간도 있고 집으로 들어와 쪽지 뒤에 반찬통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얗고 따끈한 쌀밥과 계란말이, 멸치볶음과 김치가 들어있었어요. 먹음직스러운 된장찌개는 넘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건지 비닐봉지에 한 겹 더 감싸져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먹는 밥이 하루의 유일한 한 끼였던 저는 그 순간 느껴버린 밥과 찌개의 따뜻함이 혹시나 달아날까 무서워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쪽지에 쓰여있던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을 떠올리며 저는 한 톨도 남김없이 앉은 자리에서 전부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니 당연하게 또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팀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정말 황당하시겠지요. 팀장님은 늦게 도착한 제게 걱정 어린 눈을 하고 다가오셨습니다.
은주, 왜 늦었어? 어디 아픈 거야? 아니에요, 팀장님. 늦잠을 잤어요. 걱정했는데 푹 잤나 보네. 다행이야. 얼른 준비하고 오늘도 파이팅. 팀장님, 도시락 너무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뭘 부끄럽게. 그런 말 하지 마. 얼른 일해. 나 간다. 처음 보는 저를, 가족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인 저를, 낯선 저를, 예쁜 구석도 없고 특별히 살갑게 굴지도 못하는 저를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꺼내기가 왜 그렇게나 어려웠던 건지. 쭈뼛쭈뼛 앞뒤 다 잘라먹은 고맙습니다 한마디에 팀장님은 더 환하게 웃으며 대꾸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등 보잘것없는 저에게 팀장님은 왜 그렇게 잘해주셨던 걸까요? 감사 인사 한마디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건방진 저에게. 그리고 그날 밤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갑자기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야간 근무에 함께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마트 직원분들이 한숨을 쉬고 급하게 구인 공고를 붙이는 걸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한 푼이라도 더 벌면 좋았고 마트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일이 손에 익은 사람을 구하면 좋은 상황이었죠. 아침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해야 할 저를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마침 편의점 야간 알바라도 한 개 더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거든요. 한자리에서 야간 일까지 할 수 있다니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어요. 팀장님께 받기만 하는 게 너무 죄송했는데 이렇게 야간 근무라도 하면 조금 작은 보답이라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쁘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과 마트 일을 번갈아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벌던 것보다 또 여기 와서 식당 일만 하던 때보다 더 빨리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신났던 저는 몸이 아픈 것도 모르고 출근을 했다가 그만 팀장님께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은주, 아침 못 먹었지? 아침에 샌드위치 했다가 은주 씨 주려고 가져왔어. 아, 팀장님,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얼른 요것만 씻어두고 먹을게요. 아냐, 아냐. 아, 해. 내가 입에 넣어주고 갈게. 먹으면서 해. 그럼, 팀장님이 싸우신 샌드위치는 정말 빵집에 파는 것처럼 예쁜 비주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재료 손질을 하며 너무 배가 고파서 썰어둔 오이를 입으로 몰래 집어넣고 싶다 고민하던 찰나였어요. 쑥스럽지만 샌드위치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데 주방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어미새와 아기새가 따로 없네. 왜 홍주, 부러워? 홍주방장은 아침 먹고 왔지? 나야 밥심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럼 2그릇 먹고 왔지. 아, 거 은주 턱 빠질라. 아이고, 여기.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잠깐만, 얘 좀 봐. 야, 은주씨야, 너 열나는데? 화들짝 놀란 제가 팀장님의 손을 피해 고개를 뒤로 뺐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쉬게 되면 다른 직원분들이 제 자리를 메꾸느라 더 힘들 텐데 괜히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팀장님의 말에 주방장님까지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팀장님은 한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숨긴다고 될 일이야? 이마가 펄펄 끓는구만. 보자. 야야, 열이 심한데 너 얼른 짐 싸고 집에 가서 쉬어라. 저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 병가 내고 쉬면 되니까 얼른 병원부터 가. 팀장님은 병원부터 가라며 화를 내시고는 본인이 저 대신 사무실에 얘기하고 온다고 주방을 나가버리시고 남아서 마저 재료 손질을 하려던 저를 보고는 주방장님이 등짝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그걸 왜 마저 하고 앉아있어? 얼른 일어나서 손 씻고 나갈 준비해야지. 저 정말 괜찮아서. 할 수 있어요, 주방장님. 왜 이렇게 고집일까? 팀장님 벌써 너 병가 처리해주려고 나섰구만. 저 양반 너 챙겨주려 난리구만. 그 마음 알면 얼른 따라 나서. 네, 알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괜히 아파서. 아픈 게 뭐 은주 너 잘못이야? 사람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나저나 너 저 양반한테 잘해라. 은주야, 너하고 나하고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 먹은 거 저 양반이 나한테 부탁해서 그런 거야. 너 몰랐지? 첫 출근한 날 점심시간에 너 혼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는 거 보고는 나한테 달려와 부탁한 거. 너한테 말하지 말라 신신당부했으니 일단 모르는 척 나하고 계속 밥 먹으면 되고 저 딴에는 팀장이라고 막내 직원 살갑게 챙기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도 몸살일 땐 사려가면서 적당히 성실하게 해. 아프면 여러 걱정이야.
결국 저는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몸살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주사 맞고 약 먹고 푹 쉬면 된다기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 앞에 웬 냄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게 또 팀장님이 놓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냄비 하나와 마트 봉지 하나. 집에 들어와 뚜껑을 열어보니 냄비 속에는 뽀얀 전복죽이 들어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를 맡으니 금방 배가 고파졌어요. 당장 한 숟갈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메모도 쪽지도 없었지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두고 가실 분은 팀장님 뿐이었으니까요. 팀장님께 전화를 걸며 살짝 열어본 마트 봉지 속에는 노란 감귤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팀장님. 저 병원 잘 다녀와서 집에 도착했어요. 응, 그래. 은주 좀 괜찮아? 아플 땐 잘 먹어야 하는데. 내가 아까 집에 들러서 대충 전복죽 끓여 문 앞에 뒀어. 식었으면 꼭 데워 먹고, 죽 먹고 나면 과일도 꼭 챙겨 먹고, 푹 쉬어. 네, 팀장님. 덕분에 저 정말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말문을 떼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몸이 아프고 열이 날 때 누군가 저를 챙겨준 게 언제인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팀장님이 아낌없이 주신 사랑에 전복죽은 식지도 않고 여전히 따뜻했어요. 따뜻한 전복죽이 들어가니 몸이 금방 편안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이런 호의. 솔직히 감사하다고 받으면서도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 외에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일까요? 매일 팀장님을 뵐 때마다 속으로 어떻게 은혜를 갚을지에 대한 고민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개월 후 꼬박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빚 갚는 데에만 집중한 결과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서 처음 받은 월급, 이제부터는 온전히 제 돈이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으로 팀장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물로도 제 마음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유를 모르는 호의를 받으면서도 선뜻 왜 제게 잘해주시는지 여쭙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가까운 위치에 저렴한 방을 얻어 수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팀장님의 퇴근 시간, 몰래 뒤따라 나가 한쪽 손에 조심스레 쥐어드리니 깜짝 놀라며 저를 안아주시던 팀장님입니다. 은주, 내가 이런 거 바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 큰 돈을 왜 나를 줘? 저 팀장님 덕분에 새로운 곳에서 적응도 잘하고 빚도 훨씬 빨리 갚아서 이제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밥도 맛있는 거 든든하게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요.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 어떻게 이래 번 돈인지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받겠냐만. 그래도 내가 이걸 받아야 은주 너 마음도 어느 정도 편안해지겠지. 고이 받아둘 테니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라 너 도망가지 말고 열심히 다니고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으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저 정말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의 직장 생활은 그 이후로도 화목했습니다. 팀장님 역시 여전히 제게 다정히 대해주셨고, 저는 이제 제 돈이 있으니 사소한 것들을 먼저 챙겨드릴 수 있었죠. 늘 팀장님이 사주셨던 붕어빵도 가끔은 제가 사오고, 맛있는 점심 식사도 제가 대접하면서요.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막내 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남자 직원인데요. 힘센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니 제가 할 일이 부쩍 줄었어요. 저는 팀장님과 주방장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배려와 애정을 새로운 막내 직원에게 베풀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됐는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곧잘 적응해 준 막내 직원 덕분에 저는 주방장님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의 퇴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퇴직하신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은주, 먼저 얘기 못해서 미안. 우리 사장님 입이 가벼워서 큰일이네. 내가 직접 얘기하고 싶었는데 벌써 소문 다 나버렸어. 근데 우리 은주는 왜 그렇게 걱정하는 표정이야?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그만두시는 것 같아서요. 내가 여기서 일한 세월만 해도 30년이야. 지겨워, 지겨워.
이제 조금 쉬고 싶어서 그러지. 놀러도 다니고 걱정하덜덜 마. 아, 그럼 다행이에요, 팀장님. 응원합니다. 응원까지야. 너 나 없으면 보고 싶어서 어쩔 거야? 나 없어도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안 계셔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머, 얘 왜 울어? 은주 울지 마. 나 자주 놀러 올 거야. 갑작스러운 팀장님의 퇴직 소식에 놀란 마음이 팀장님과의 대화에서 눈물로 바뀌어 터져버렸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눈물을 참을 수 있었는데 정말 팀장님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그 말을 할 때에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의 이별 후에도 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트 내 식당으로 출근했다가 식당 일을 마치면 마트 야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팀장님의 퇴직 후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팀장님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의 그 빈자리에 아직 채 적응도 하지 못한 어느 날 주방장님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달려간 그곳에는 대성통곡을 하는 주방장님과 입을 가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정육 삼촌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주방장님?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고. 주방장님, 무슨 일인데요? 네? 정육 삼촌, 무슨 일이에요? 은주야, 팀장님이 암이란다. 더 이상 마트 일 지겹고 하기 싫다고. 이제 쉬고 싶어서 그만두신다던 팀장님이 사실은 간암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간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일단 마트에서 빠져나와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찾아가고 싶은 마음에 마트를 빠져나왔지만 저는 팀장님이 살고 계시는 집조차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묵고 있는 원룸으로 가서 각 호수마다 전부 벨을 눌러보았지만 팀장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허탈함에 다시 마트로 발걸음을 돌리던 그때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서야 팀장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만 해도 목구멍이 눈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상하게도 팀장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은 팀장님일 테니 절대 눈물부터 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주, 팀장님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팀장님 너무 보고 싶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은주. 나 안 아파. 팀장님,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저 다 알고 있어요. 간암이시라고. 너무 속상해요. 팀장님 보러 가고 싶어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아, 알게 됐구나. 나 괜찮아. 치료만 잘하면 금방 나을 거야. 은주, 미안한데 내가 지금 남편이랑 여행 중이라서 다녀와서 보자. 알았지? 걱정하지 말고.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정말이에요? 그럼 괜찮다니까. 나 이제 끊어야 돼. 다녀와서 보자, 은주. 걱정하지 마.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와 여전히 다정한 말투, 그리고 잘 치료하면 낫는다는 말, 여행 중이라는 말을 전부 믿었습니다. 마트로 돌아가 놀랐을 주방장님과 정육 삼촌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로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마트에 돌아가니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이 멍충한 거사, 이 순진한 거사, 그 말을 믿니? 벌써 간경화 진행돼서 이식수술 아니면 살지도 못한단다. 하나 있는 남편도 몸이 안 좋아서 이식도 못 해주고. 아이고, 이 순진한 거사. 은주야, 이놈아. 일단 팀장님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길로 사무실에 들어가 과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팀장님 댁 주소 좀 알려달라고요. 과장님은 처음에는 곤란해 하셨지만 마트 사람들이라면 저와 팀장님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결국엔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팀장님의 댁으로 찾아가면서도 불쑥 찾아온 저를 팀장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팀장님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식 수술의 공여자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굴은 눈물로 뒤덮이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말이 정리가 되지 않더군요.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의 남성분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제가 입고 있는 유니폼만 보고 한눈에 알아보신 듯 했어요.
팀장님은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급하게 거실에 나와 계신 듯 했습니다. 얼마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제넘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울음이 그치지 못하는 그런 저를 팀장님이 되레 먼저 안아주셨고 저는 채 다듬지 못한 저의 진심을 들려드렸습니다. 팀장님, 저 정말 주제넘는 거 알지만 이식수술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해서 저라도 괜찮으시면, 아니, 저라도 공여자로 적합하다면 꼭 받아주세요. 부탁드려요, 팀장님. 저도 팀장님께 딱 한 번만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미쳤어? 안 돼.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나가. 은주 너한테 남은 인생이 얼만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니? 안 된다. 돌아가. 다시 찾아오지도 말고. 팀장님은 예상대로 단칼에 거절하셨고 저는 무조건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트로 돌아가 주방장님과 정육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 좀 공여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요. 미쳤냐고 등짝을 내려치시던 주방장님, 자긴 못한다고 장갑을 벗어던지던 정육 삼촌. 두 분 모두 결국은 함께 찾아봐 주시고 알아봐 주셨어요. 우선 팀장님은 자녀가 없어서 가족이 남편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판남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직장에서의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등 여러 심사와 관문을 거쳐야 공여자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는 팀장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그만두고 매일매일 팀장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팀장님은 물론 계속해서 거절하셨죠. 제가 계속 찾아가니 일부러 더 정없고 딱딱하게 선을 그으며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보, 얘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래요? 이봐 은주씨, 내가 일하면서 조금 잘해주고 챙겨줬다고 우리 사이가 각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보세요, 정신 차려요. 아가씨, 응? 세상을 좀 똑바로 봐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간을 이식해준다는 거야. 내가 뭐라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최후의 수단을 써야 했습니다. 저 허락 안 해주시면 매일 찾아올 거예요. 직장도 때려치우고 밥도 안 먹고 대신 허락해 주셔도 가능성은 50이에요. 검사에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선 검사만 먼저 받아보게 해주세요. 부적합이면 제가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아시잖아요. 아, 너 정말. 누가 너 직장 때려치우고 밥도 안 먹는다 그러면 무서워하면서 알겠다고 할 것 같니? 냉정하게 말씀하시던 팀장님은 결국 제가 마트를 그만두고 댁으로 찾아간 첫날 저의 제안을 수락하시게 되었고 저는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발 검사에 통과하고 싶은 저, 그리고 제가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팀장님. 하지만 저의 간절한 기도가 통한 걸까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저는 가족이 아닌 남이라는 이유로 몇 가지 심사를 더 거쳐 최종적으로 팀장님의 공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은주, 미안해, 나 때문에. 팀장님, 저 처음 마트에 들어가 면접 보던 그날 팀장님을 만나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날 만난 사람이 팀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제가 면접을 본 게 우리 마트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 저는 어쩌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팀장님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팀장님도 다시 살아주세요. 우리 잘하고 나와서 같이 붕어빵 먹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는 팀장님에게 저는 용기를 내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회복에 전념했어요. 저도 팀장님도요. 제 배가 아픈 것보다 팀장님 수술이 잘 회복되고 있는지가 더 걱정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하지만 점차 회복되는 팀장님의 모습을 보니 깊은 안도와 벅찬 기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상태를 다 회복한 후에도 팀장님은 계속되는 치료를 버티셔야 했지요. 조금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트에 복귀해서 일을 시작하고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저희는 암이라는 불행에 맞서 싸웠고 그렇게 팀장님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다행이지요. 정말 큰 선물이고 기쁨이지요. 그리고 얼마 전 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함께 병원에서 나오던 날 정말 오랜만에 활짝 웃는 팀장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 딱 너 같은 표정을 하고 살았어. 너는 또래 20대 여자들과 달리 얼굴에 그늘이 잔뜩이었고
결혼하고 정말 딸이 갖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 면접 보러 네가 딱 걸어 들어오는데 우습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 내 딸이 지금 걸어 들어왔구나. 그런데 그런 네가 너에게 그날 이후 새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을 때 나 기분 엄청 이상했다. 암에 걸려 이제 죽겠구나 싶었을 때 네가 나타났잖아. 은주. 너 나한테 새 삶을 준 거야. 그거 알지? 그럼 저희 서로에게 삶을 각자 나눠준 걸로 해요, 팀장님. 고마워, 은주야. 저도 감사해요, 팀장님. 저는 팀장님께, 팀장님은 제게 무사히 살아주어서 잘 이겨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매일같이 하는 요즘입니다. 저희 둘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고, 쉬는 날 함께 카페를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해요. 요즘 저의 꿈은 팀장님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꿈입니다. 멀리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 어디든지요. 함께 가시겠냐 여쭙기가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팀장님은 본인 소유의 원룸을 제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거절했습니다. 자꾸 거절했더니 우리 팀장님 결국 네가 안 받아주면 나 오늘부터 밥 굶는다 라고 하시네요. 지금 저는 팀장님 식사 거르셨는지 드셨는지 확인하러 팀장님 댁으로 갑니다. 식사 거르셨을 게 뻔히 눈에 보여서 팀장님이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 잔뜩 포장해서 갑니다. 여러분, 좌절스러운 순간들에 조금만 시선을 다르게 하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보다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을지 몰라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뻔뻔한 마음으로 그 손을 잡아보세요. 제게 일어난 일들처럼 드라마 같은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그때 그 시절에 저를 구원해주신 팀장님처럼 남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려고요. 그때 먹었던 붕어빵처럼, 흰 쌀밥처럼, 전복죽처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